그만 하나 빼봅시다. 하나 재봅시다. 아 조금 재미없죠.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근데 이 여기에 플러스 하면서 더 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그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까지 하고 나면은 그냥 고3까지 쓰이는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되는 문법은요, 그냥 1학년 때 배웠던 것의 심화 과정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건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배웠던 개념을 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모의고사랑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가 따로 없다고 했어요.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개념이 어느 지문에 어떻게 실려서 나오게 될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게 뭐 문법뿐만 아니라 화법, 뭐 문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배웠던 걸 잊지 않고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그 문법 배웠던 것 중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활용이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워놔서 한글 맞춤법 원칙 이러니까 내가 적어도 맞춤법을 맨날 첫날 틀리는 그러한 오를 범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오빠를 소개를 받았대요.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어떤 오빠랑 썸을 타게 됐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있었대요.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톡이 왔는데 너만큼 뭐뭐한 사람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톡이 온 거야. 너만큼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못 만나요. 안 만나? 잘생겼으면. 잘생겼으면 달라져. 잘생긴 것 같긴 하던데 모르겠어요. 그럼 상관없어? 진짜? 정이 뚝 떨어졌다던데 이거 하는 거 보고. 그 오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 약간 이러면서. 좀 그렇죠. 하여튼 자, 우리가 그러한 오를 범하면서 살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맞죠?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왜 안 돼? 이러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 왜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맞춤법에 틀렸는지 그러면 서술형으로 적으라고 하면 이거 서술형으로 적을 수 있어요? 네. 해봐. 왜안 된대? 아니. 그러니까 이거까지는 오케이야. 이거까지는 오케이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조금 이따 확인할 거예요. 돼요. 맞아요. 대어가 돼야 돼. 맞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간에 어미가 빠진 채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그니까 붙였어요. 오, 명답입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본인이 했어요. 맞습니다. 똑똑하다. 오, 안 돼도 되겠는데? 똑똑한데 재수가 없네요. 자, 다음 사이시옷입니다. 자, 사이시옷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사이시옷을 생각하는 그냥 알고리즘이 여기 그냥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AI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예스면 밑으로, 아니오면 옆으로. 알겠죠? 이거 알고리즘 생긴 거 뭔지 알죠?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단어는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너무 좀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요거 조항 일단 보면서 생각해 볼 건데, 자, 1번 조건은 뭐냐면요, 사이시옷은 무엇에만 생겨납니까? 단어와 단어가 만난 합성어에서만 생겨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합성어의 종류를 또 나눠주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야. 자, 다음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입니다. 또는 뭐 한자어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요. 까지만 해당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외될까요?
한자어 그렇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제외됩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자주 쓰이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합성어여야 합니다. 합성어여야 하는데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만난 합성어이거나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만난 합성어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건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난 경우는 원래 제외되어야 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가지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한 10개 조금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입니다. 얘는 전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런데 무엇을 사용한다? 사이시옷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일단 이거야. 첫 번째 합성어라는 거. 자 그래서 옆에 적어줄게요. 첫 번째 조건은 합성어입니다. 자 다음 단어가 합성어인가? 라고 하면 뭐해? yes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맞죠? 자 yes 하고 내려가면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앞말에 끝소리가 모음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말이 받침 없이 끝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야. 왜?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이면 시옷 어디에 들어갈 거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맞지? 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뒷말의 첫 소리가 뭘로 나야 될까요? 된소리로 나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봤던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소수령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2년 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나왔어요. 왜 원망의 눈초리를 나한테 보여줘? 학교 가서 보내, 학교 가서. 니네 선생님이 시험 냈어. 자,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 사립이라서 그 선생님 학교에 계실 거 아니야. 누군지 몰라, 나도. 나도 몇 년 전인지 몰라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데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작년은 아니야 일단. 작년은 아니고. 자 하여튼 일단 첫 번째 합성어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앞말이 끝소리가 모음이어야 되고요. 다음 뒷말이 첫소리가 된소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합성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와 불이 만났습니다. 맞죠? 자 초와 불이 만나서 얘를 함께 묶어서 읽어봤더니 우리는 얘를 뭐라고 발음해? 촛불이라고 발음해요. 자, 첫 번째 앞말이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발음할 때 뒷말이 첫소리가 된소리로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촛불이라고 해줍니다. 근데 얘가 또 웃긴 게 있어요. 발음할 때 생긴 모양대로 발음하면 당연히 어떻게 발음해야 돼? 초 밑에 무슨 받침? 시옷 하면 큰일 나죠. 디귿 받침. 촛불 이렇게 발음하잖아. 근데 어떻게 발음해도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이 사이시옷은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얘를 표음주의에 따라서 얘로 이렇게 표기하는지 표의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는 표의주의에 따라서 발음하는 거고 얘는 표음주의에 따라서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서술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서술형에 나왔던 시험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기본. 자, 이 1, 2, 3번 조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다음 4번 조건 볼게요.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와 모음이 만났습니다.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기하면 it과 몸이 되는데 it과 몸이대로 it과 몸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발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잇몸으로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라는 소리랑 모음이라는 소리가 만나서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니은 소리가 덧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은 소리가 덧났다라고 얘기하면 표음주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시옷이 들어간 원리를 얘기하자면 얘가 니음을 만나서 비음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때는 표의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마 니네 시험 때 나왔던 게 내가 잇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그 예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대 플러스 국 해가지고 순대국 되는 거. 그거 예시 가지고 이제 설명하라는 게 지금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자, 앞말과 뒷말 사이에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덧나는 거냐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 시옷을 넣어주면 딱 됩니다. 왜 그런데? 얘가 디귿으로 발음될 거고 미음에 따라서 뭐야? 비음화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환경을 갖춰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환경 갖춰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초와 불이 만나서 얘가 뿔로 발음돼. 그러면 된소리 그 표기 원칙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잖아. 근데 이렇게 표기하면 사람들이 원래 원형을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갖춰줘요. 시옷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디귿으로 변할 거고 디귿이 얘를 된소리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형태를 밝혀서 적어도 상관없지. 얘를 불로 안 적어도 돼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마지막 알고리즘.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무와 잎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표기할 때 나뭇잎이라고 표기하는데 얘를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나문잎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무와 잎은 어차피 피읍은 비읍으로 바뀔 거 아니야. 맞죠? 나무라는 소리랑 잎이라는 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겁니다. 맞죠? 그 경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옷이 먼저인지 니은 발음이 먼저인지는 대체로 안 물어봐요. 대체로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냐면 이 나뭇잎이 쭉 이 전체 알고리즘에서 여기에 해당한다. 잇몸은 여기에 해당한다. 촛불은 저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 사이시옷 쓰여있어 안 쓰여있어? 안 쓰여있습니다. 맞죠? 왜? 얘는 원래 형태가 옷이야. 이게 사이시옷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시옷만 보이면 다 사이시옷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송곳니, 옷깃 이런 거. 옷! 뒤에 깃! 된소리 발음 나네. 오케이. 이거 어디에 해당? 3번에 해당. 이런 바보짓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모 여고에서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선생님 이거 답이 없어요 이러면서 들고 오는 거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시험만 보이면 자동반사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1번에서 탈락이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아, 미안합니다. 1번에서 탈락이 아니지. 3번, 이게 뭐냐? 2번에서 탈락이지.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이 아닌 거. 맞죠? 여기서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여기에 적혀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걸 종류를 지금 뭘로 나누는 거야?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나누어 주었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 고유어랑 한자어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떡할 거야? 고유어랑 한자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맞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판단을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긴 귀가 나와 있으니까 귀를 봅시다. 얘는 고유어야 한자어야? 고유어야. 왜 고유어인데? 그렇지. 한자어가 따로 있기 때문이야. 귀를 한자로 하면 뭔데? 이야. 맞죠? 뭘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현실의 사람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먹히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먹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고유어도 병이고 한자어도 병이야. 병자잖아. 맞죠? 포도 어떻게 됩니까? 포도 포차에 포도도자입니다. 포도 한자어야.
포도 포자라니까? 포도 한자어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원칙을요,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95%까지 적용돼. 그냥 한자어 소리가 따로 있잖아. 그러면 대체로 고유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포도는 한자어야. 알겠지?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알아서 잘. 이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겠지? 근데 그런 포도 같은 여러분들이 한자어인 줄 생판 몰랐던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빅병 할 때 병이 고유어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어요. 알겠죠?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알겠지? 이거 모든 세상에 있는 글자를 내가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내가 이제 그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뒷일, 일은 고유어죠. 일을 한자로 뭐라고 해? 제사도 한자예요. 제사? 제사 한자죠. 제사 한자죠. 제사 할 때 사가 이거죠. 주고사. 일사자요. 일사자. 제사 할 때 여러분들 제망매가 했잖아. 갑자기 확 오르네. 제망매가 할 때 제가 제사할 때 제자잖아요. 좀 이거 모른다면요. 제 엄마가 할 때 아이 아니니? 저러고 있다 진짜. 제망매가 할 때 제가 길이다. 제 사는 일사자. 길이는 일이 제사죠. 맞죠? 제망매가가 내가 또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누이를 기리는 제사 때 부르는 노래인 거잖아요. 월명사가. 맞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얘가 제삿날이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제사는 한자야. 날이 뭔데? 고유어. 그래서 제사랑 날이 만났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제사만 따지면 한자어야. 맞죠? 뒤에 날이 고유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뭐가 맞을까요? 혜님. 왜요? 잠깐만요. 아니다. 혜님. 햇님. 잠깐만요. 자, 1, 2, 3, 4, 5번 쭉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중간에 탈락해요. 뭐 때문에 탈락할까요? 합성어 아니라서. 님이 뭘까요? 타살. 정리사. 선생님, 무슨 님. 정리사입니다. 알겠죠? 어디에서 탈락? 1번에서 탈락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적어야 돼? 해님이라고 적어야 돼요. 해님 달림이야. 해님 달림이 아니고. 알겠죠? 진짜야. 진짜 발음 이렇게 해야 돼요. 해님 달림이에요. 여러분들 해님 달림. 알겠죠? 해님이라고 하면 안 돼. 얘 이렇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햇님이 될 거 아니야. 왜 안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뭐야? 일단 정리사는 탈락이야. 만약에 합성어라고 칩시다. 그게 뭔데? 된 소리 안 돼요, 여러분들. 맞지? 뒤에 된 소리가 안 되는데. 맞죠? 근데 걔 내가 모르는데 이 짧은 햇님이라고 돼 있어 유튜브 주소가? 아 진짜?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이 짧은 햇님이라고. 그 사람 별명이 혜일 수도 있죠. 혜님. 맞아요. 저러면은 근데 될 수도 있는. 그러면 될 수 있지. 고유. 이름이 햇님. 혜. 진짜. 그럼 일단 조심스럽게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이름이 햇이냐고. 자, 햇수는 이겁니다. 왜 그런데? 한 해, 두 해. 해는 고유어입니다. 해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데? 혜년. 년이죠, 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고유어, 얘는 한자어 만나서 사이시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조사는 한 말에 붙였습니다. 이제 띄어쓰기야. 자, 조사는 한 말에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조사를 두 종류로 배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야? 격조사. 다음 두 번째는 뭔데? 고조사.
한번 물어볼까요? 격조사의 특징. 격조사는 뭐랑만 결합합니까? 체언이랑만 결합합니다. 맞죠? 격조사랑 붙어 있으면은 걔는 명사, 대명사, 수사야.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 이거네. 보조사를 공부할 겁니다. 보조사는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붙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사에는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조사는. 보조사의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도. 오, 맞아요. 은, 는, 만, 도, 대로, 조차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나 때는 이거를 막 외우게 막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노래 만들어서 외우고 그랬었는데 뭔 노래인지 기억 안 나요. 자, 그래서 은는 만도 대로 조차 등등등 해서 엄청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한 10몇 개만 정해가지고 막 외우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얘는 보조사예요. 그럼 앞말에 붙였어야 돼? 띄웠어야 돼? 붙였어요. 붙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애랑 다른 품사인 애랑 똑같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대로. 이런 애들은요, 보조사도 대로가 있는데 뭐도 있냐면요, 의존 명사도 대로가 있습니다. 탄탄대. 그건 아니에요. 한탄대로 그냥 한자어죠. 큰 길. 맞죠? 자, 그게 아니라 아는 대로 말해라 라고 할 때 아는 대로.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붙였어야 되는데 의존 명사는 앞말이랑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서. 왜 띄웠어야 되는데요? 명사니까. 근데 명사 앞에 뭐가 붙을 줄 알고? 의존 명사 앞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 띄어쓰기. 무슨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 관용사. 관용어지. 관용. 그럼 관용사가 아니어도 돼. 맞죠? 관용사가 아니라 다른 애도 관용어가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의존 명사는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말과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다른 문장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자기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뭐야? 앞말에 붙였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밑에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그 다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사실은 의존 명사랑 단위 명사는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똑같은데 그냥 다르게 구분 지어 놓은 거야. 단위 명사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 앞에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는 품사가 뭐야? 체험. 수상. 그러면 안 되죠. 왜? 꾸며준다며. 관용사. 수관형사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죠? 나중에 볼게요. 자,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 의존 명사부터 봐야 되는데, 자, 예시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아는 대로 말해라. 자, 다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고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동원해서. 알겠죠? 자, 볼게요. 아는 대로 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은 무조건 문장 성분이 뭐예요? 동사. 아, 그쵸. 품사는 동사예요. 문장 성분으로 따진 거야. 관용. 무조건 관용어가 됩니다. 왜 그런데? 는이 뭐야? 관용사용 전성음이. 관용사용 전성음이 은는 을던 있잖아. 은는 을던이 뭐 나타내요? 이렇기 때문에. 몰랐습니까? 은는 을던이 뭐 나타냅니까? 그렇지. 시제를 나타내는 관용사용음이죠. 은는 을던은 전부 시제를 나타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는은 무조건 관용사용음이야. 왜냐면 알다라고 하는 어간 뒤에 붙었잖아. 맞죠? 자, 그럼 얘는 무조건 관용어야. 관용어가 꾸며주는 건 뭐야? 체험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무조건 얘 뒤에 문장 끝까지 전까지, 끝에 문장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체언이 있어야 돼. 얘 체언이야. 동사야. 맞죠? 그러면 체언이 될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이해되죠? 얘는 무조건 이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붙였어야 돼? 띄웠어야 돼? 무조건 띄웠어야 되죠. 맞죠? 서로 다른 문장 성분입니다. 아는이 꾸며줄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의존 명사지. 맞죠? 보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볼게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한데 너 띄우고 대로라고 쓰는 사람 있습니까? 톱 쓰는데 혹시 있나요? 그럼 안 되지. 맞죠? 그럼 톱스 냄새나. 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고 돼 있는데 증명 한번 해봅시다. 뭘 증명할 거냐면 우리가 이런 것도 귀무가설이라고 하는데 얘가 의존명사가 아닌 걸 밝히면 보조사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얘가 의존명사가 아닌 걸 증명해 봅시다. 얘가 의존명사가 되려면 뭐가 될까요? 너하고 대로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너가 대로를 꾸며야 돼요. 너는 품사가 뭐야? 명사. 대명사죠, 대명사. 자, 그러면 체온이니까 체온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조사 있어야지. 자, 그럼 얘를 관용어로 만들어 주려면 너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관용격 조사 뭐 있었어? 그 중세문고 할 때 관용격 조사 시옷이랑 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말에 아직도 의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를 관용어로 만들어 주면 괜찮아. 깨지면 안 됐어요. 진짜